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IoT 센서를 프로그램하는 법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습 중에 저희가 배포해드린 센서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센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센서는 이와 같은 IoT 센서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다가 ESP01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AHT10이라고 하는 그런 온습도 센서를 여기 이와 같이 장착을 한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센서를 저희가 교육 중에 한 개씩 나누어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요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선은 여러분들 C 타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C 타입 USB 커넥터를 하나 마련하셔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나면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IoT 센서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IDE 같은 것을 보통 설치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교육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아두이노 IDE도 설치하시고 또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일정 부분 시간을 요하고 또 상당히 학습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간편하게 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IoT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교육 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gonetis.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혹시 이제 접속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앞에 반드시 HTTPS 이 부분을 적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사이트의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에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거나 또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가 오는 것을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을 일단 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때 교육 시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미 만들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혹시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으시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 즉 등록 버튼이죠. 등록 버튼 눌러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하고 이건 아이디죠.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이름 적어주시고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적어주시면 그러면 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입이 되셨으면 로그인에 들어가셔서 자기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접속이 돼서 사용자가 설정이 된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되시고 나면 이제 바로 요 메뉴 있죠. IoT 대시보드라고 하는 메뉴를 가셔서 눌러주시면 서브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대시보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oT 관리 허브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센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하기 하면 새로운 센서를 이미 우리 교육 중에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추가로 다시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 지워버리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까지 다 없어집니다.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센서 등록 요 화면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우선 센서 이름은 적절한 센서 이름을 하나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 온습도 센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조금 이름을 바꿔서 테스트 센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적절한 이름 하나 적어주시고요. 데이터 식별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IoT 에듀 요 메저먼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식별자는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걸 사용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걸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드 종류는 여기에서 아두이노 위드 ESP10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IoT 센서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통신 보드로서 와이파이 통신을 하기 위한 보드로서 ESP10을 이용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드 종류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세 설명 파트인데요. 상세 설명은 나중에 이 센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들어오셨을 때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이 센서가 뭐 하려고 만든 센서였나라고 하는 기억이 안 나서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을 적어 주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테스트라고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중에 준비한 센서인데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는 거다 이렇게 뭐 적어 주신다든지 해서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연결된 센서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두이노의 ESP10이라고 하는 통신 보드를 장착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온습도 센서가 함께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의 온습도 센서는 AHT10이라고 하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AHT10이라고 하는 온도 및 습도 라고 하는 요 센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는 그에 따라서 템퍼리처와 휴미디티로 자동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뭐 진동 센서를 선택하시면 이제 진동,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으로 정해지겠죠. 아무튼 우리 이번에 연결된 센서는 AHT10이고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필드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록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센서가 등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센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등록된 센서 목록을 보시게 되면 테스트 센서라고 방금 등록한 테스트 센서가 하나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센서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 센서를 다시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테스트 센서고 API 키가 있고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드웨어 보드는 아두이노의 ESP10으로 되어 있고 연결된 센서는 AHT10이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식별자는 IoT 에듀라고 되어 있다. 이것까지 설정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여기 펌웨어 배포 및 구성이라고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에 연결을, 업로드를 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드라든지 이런 걸 짜야 되는데, 이 사이트의 이제 특장점이 바로 코드를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센서를 어딘가에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의 SSID와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코드를 생성하고요. 그 코드가 생성이 되면 그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 이 코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와이파이, 뭐 제조 현장에서 이 센서를 설치를 하신다면 아마 제조 현장에 있는 와이파이의 SSID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와 함께 패스워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확인을 하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그냥 제 휴대폰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SSID를 하고요. 비밀번호를 거기에 따라서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 개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할 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컴파일 및 펌웨어 쓰기 버튼을 눌러서 펌웨어를 업로드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컴파일을 해서 업로드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리스트가 쭉 뜰 건데요. 저는 리눅스를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이상한 뭔지 잘 알 수 없는 이런 처음 보는 생소한
그런 포트 번호들이 쭉 뜰 텐데,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 콤1이라든지 콤4, 콤3 이와 같은 그런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보시는 그런 콤 포트가 여기에 쭉 리스트로 뜨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만 연결하셨다면 콤 4번, 콤 3번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목록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확인되시면 그걸 선택하시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바로 컴파일과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배포 프로세스 콘솔에 서버의 펌웨어 컴파일 요청 중이라고 해서 서버에서 컴파일이 됩니다. 코드는 서버에서 생성을 하고요. 그 생성된 코드를 바로 컴파일을 합니다. 서버가. 그렇게 해서 컴파일된 마지막 기계어로 바꾸어진 코드를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보내주고요.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아까 정해진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로 파일을 업로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업로드가 성공됐고 배포가 성공됐다라는 메시지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와이파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벌써 작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시고 싶다면 실시간 시리얼 디버그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연결된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현재 어떤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 화면에 보여줍니다. 커넥트 눌러주시면 여기 다시 이제 새로운 액티베이팅 해서 AHT10을 액티베이트하고 커넥팅 하는 것까지 나오죠. 와이파이에 지금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접속이 되면 10초쯤 뒤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데이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 간격을 아마 10초로 설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서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이와 같이 보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셋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포스팅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뜻이죠. 데이터를 템퍼리처 30.4도, 휴미디티 40.52%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고 있다는 건데, 와이파이가 잘 작동이 돼서 연결되어 있다면 이 값들이 서버로 올라갈 텐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여기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시면 이와 같이 온도와 습도, 현재 최신 수집 데이터, 마지막 가장 최근에 수집된 데이터 값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최근 한 1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여기에 쭉 표시를 해주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잘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기에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버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오고 있는 걸 좀 큰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하고 습도가 한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값의 범위가 조금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차트 분리 버튼을 누르셔서 차트를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차트가 나오죠. 하나는 템퍼레처, 온도죠. 다른 하나는 휴미디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데이터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때 자꾸 새로 고침을 해서 보기 귀찮다 하시면 자동 갱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대략 한 20초, 30초 정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이렇게 새로 고침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를 보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최근 내가 여기에 표시되는 건 대략 한 최근 1시간 정도 데이터가 표시가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나는 어제치 데이터부터 혹은 일주일 전 데이터부터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요 시간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날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이 24일이다 그러면 27일부터 나는 보고 싶어 하시고 필터를 눌러주시면 27일부터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부터 데이터 측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조도 테스트라고 하는 센서를 저희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제 방에 밝기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센서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데이터가 최근 1시간 동안 잘 오고 있고요.
그걸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날짜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언제부터 보여줄 거냐, 17일부터 보여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필터를 눌러주시면 17일, 즉 일주일 전부터 데이터가 쭉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낮에 밝기가 쭉 올라갔다가 한밤중에 밝기가 0으로 바뀌는 거죠. 깜깜해지니까요. 이런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일주일치 데이터를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흐린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어서 밝기가 굉장히 낮았다가요, 그늘이져서 그렇겠죠. 그러다가 다시 맑은 날로 넘어간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나 여기 부분이 좀 더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좀 보고 싶어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마우스에다 박스를 그리듯이 이렇게 마우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특정한 구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그 부분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대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를 더 확대하고 싶어,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박스를 그려주듯이 하시면 이와 같이 쭉 그래프가 확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전체를 보시고 싶으시면 줌 초기화를 눌러서 전체 그래프로 다시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여기 보면 그래프로 보시는 것만 아니고 최근의 레코드를 숫자 값으로 이렇게 쭉 목록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5월 24일 날 2시에는 라이트가 어떻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될 텐데, 요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나 좀 받아가지고 저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럴 때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엑셀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인데요. 그 컴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숫자들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마련이 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홈으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해보는 일을 해보시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